그때 중공군의 무기 사정이 어땠느냐. 그때 내려온 중공군의 반 이상은 옛날에 장개수 군대였습니다. 장개수 군대가 항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들어올 때 한 사람 앞에 소총이 하나씩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4명의 소총 하나 정도 됐어요. 수류탄은 한 사람은 안 했죠. 그러니까 미군이 버리고 간 총을 주워가지고 싸우고 앞에 사람이 전사하면은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해요. 탱크 한 대도 없습니다. 야포도 심었잖아요. 비행기도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런 군대가 뭘 잘하느냐. 중공군의 특기는 야간 행군이죠. 특히 영선을 타고 이동하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보이는 비행기가 못 쓰는 밤에는 이동하고 또 목숨을 버리는 걸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군기가 아주 엄정히 있어요. 6.25 때 참전한 여러 군대 중에서 제일 군기가 엄정했던 군대가 중공군입니다. 중공군은 민폐를 끼친 게 별로 없어요. 여기 가평 같은 데 가면은 그때 중공군 내려왔을 때 중공군 봤다는 요새 드신 분들이 많아요. 소련 시절에 중공군이 오면은 민가를 딱 점령을 하고 나서는 청소를 딱 하고 자기들은 주로 부엌에 자고 안방에는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중공군이 돈을 줍니다. 사람을 징발할 때도 꼭 돈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애들 짤복을 주고 민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강간이나 이런 사고 하면 바로 현장에서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군기가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없지만 기가 막힌 이 중성군대 이런 군대하고 미군이 대결하게 했는데 보급선이 길어지니까 또 보급품을 나누는 걸 전부 폭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원까지 내려오니까 이제는 한계에 달았어요. 그래서 1월 말부터 미주회가 북진을 하니까 쉽게 수복이 됐죠. 3월 5일날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합니다. 그리고 38선은 위로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스톱시켜요. 38선에서 너무 올라가지 마라. 거기서 스톱하라. 그 다음 협상으로 간다. 이제는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가 싹 끝나고 내가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살아났어요. 한국을 3번 죽었다고 살았어요. 6.25 때, 트루만 때문에, 중공군 내려올 때, 그리고 아까 휴전 여성 때,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으로 결정이 안 되고 미국 사는 거예요. 참 창피한 일이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꼴을 지금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려면 뭡니까? 한 행동 일을 우리 손으로 제거해야지. 폭격을 하든지 김정일을 안 살려버리든지 아니면 전환한 폭격을 한 정찰 총장하는 놈도 죽여버리든지 우리가 핵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이걸 누군가는 해결해 줄 거다.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미국 우리 대신에 왜 해결해 줍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도 아직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6.25 때 비해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메가더는 그렇게 미주웨이가 반격을 해가지고 38선 위로까지 밀어 올리니까 메가더가 실없는 사람이에요. 뭐냐, 메가더는 정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도저히 한국을 지킬 수가 없다고 자꾸 워싱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미주웨이가 와가지고 정원군 하나도 없이 서울을 수복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는 더 믿지 않게 됐어요. 아, 메가더는 정원군이 안 온다고 했는데 정원군이 왔고
중공군을 안 보내주면은 도저히 중공군을 막아낼 수 없다고 했는데 이쪽에도 가가지고 간단하게 전술을 주는 거니까 메가드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서 메가드의 고리가 오징근에서 떨어진 것이죠. 메가드는 굉장히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또 메가드는 주로 언론을 통해서 자기가 잘 아는 국회의원한테 편지를 쓰면서 트루만 대통령의 전쟁 지도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중대한 혁명이죠. 폭군 통수권자의 외교 정책을 후아인 장군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지금도 미국에서 당장 해일입니다. 트루만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에 트루만이 그것도 여러 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합참에서 건의를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메가드를 해임을 합니다. 해임. 북동군 사령관 자리에서 해임을 합니다. 유엔군 사령관 자리에서 해임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원수, 오승 장군을 원수라고 하죠. 마샬이라고 하죠. 원수는 배역이 없습니다. 그 집을 물러나도 원수는 원수 계급장을 달고 다니고 부관으로서 장군급을 항상 달고 다닙니다. 휴거에 들어있죠. 배역이 아니고 개인이죠. 그런데 그때 공화당이 이 메가드를 아주 지지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만을 아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있는 메가드를 해임을 하니까 공화당 사람들도 들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트루만은 인기가 더 내려가고 메가드는 영웅이 되어서 귀국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아주 근사한 연설을 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뉴욕에 갔을 때는 800만 명이 가도에 나와서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역사상 한 개인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800만 명. 그러다가 메가드가 인기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는 뭐냐? 그 뒤에 미국 의회에서 이 한국 정대로 청문회를 합니다. 그때 메가드를 이틀 동안 신문을 줘요. 국회의원. 거기서 메가드가 실언을 많이 해요. 명백한 사실과 다른 말도 하고 거짓말에 가까운 말도 하고 앞뒤 맞지 않는 말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메가드가 완전히 뭡니까 막 격화가 되었어요. 그걸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 군사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보도가 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트루먼 말이 맞구나. 메가드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의 정치적 영향력도 사라졌고 이 사람이 뉴욕의 아돌프 아스토리아 호텔 거기에 투표를 통해가지고 1960년 초에 겨울 때까지 거기서 부인하고 하다가 그야말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그게 메가드와 트루만의 스토리. 트루만은 그 뒤에 중요한 결정을 또 하나 했습니다. 이 포로 문제. 1951년 6월부터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